항상 해왔던 거. 당연도 높이는 겁니다. 결국 대입이 그래요. 자, 일단 주제 세팅이라고 쓰시고 어떤 주제로 세팅이 되는지 한번 보죠. 하늘을 바라보면 푸른빛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 그냥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모. 미세먼지가 그래 주제인가? 르네상스 얘기는 도대체 뭐지? 관심이 많았다. 쉽게 어그로 끈 거야 이제. 15세기의 말 세모 치시고요. 봐봐. 이제 드디어 반복되는 말이 보이잖아. 르네상스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뭐냐.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뿌옇다. 뭐냐 그게. 대기 중 미세하고 혼탁한 물체의 푸른빛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미세하고 혼탁한 물체 C, 푸른빛에다 E. 그의 주장은 현대과학 입장에서 보면 현대과학에다 세모. 그러면 예술과 세모 대립화살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예술가의 주장이고요. 현대과학에서 보면 이렇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글의 주제 세팅을 여기서 야 예술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래, 현대과학 관점에서 보면 이래라고 나눠놓은 거야. 어떤 현상을 뿌옇게 보이는 현상 또는 푸른 현상. 그러니까 1단락부터 쭉 흐름이 있는데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언급된 키워드 중에 반복이 되거나 뒤쪽에서 받으면 그게 주제 흐름이 그 주제 흐름이 되는 거고. 자, 더 이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한계 제시. 하지만 세모 멀리의 천사물이 위라서의 표, 더 뿌옇게 보인다 위라서의 표, 원근각 표현에다가 S.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현관펜 하나 들어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술, 그 다음에 원근감 뿌옇게. 그러니까 예술에서 원근감을 뿌옇게 표현하는 형식, 이게 하나의 주제 흐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 다른 생각 현관펜으로 현대과학 얘기를 또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두 개 주제 흐름이 일단락에 벌써 세팅이 된 거야. 과학 입장과 예술 입장. 뿌옇게 보이는 현상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기본적으로 세워치시고. 그림이란 3차원 세기를 2차원에 표현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시 화가 세워치시고. 3차원 세기를 2차원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고안했다. 소실점에다 C1. 즉 세모.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위로 살펴 따라 세모. 크기가 작아지도록 아래로 살펴. 원근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러한 세모 원근법. 그럼 봐봐. 지금 원근법이 벌써 3번이나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 글의 주제는 원근법이에요. 자, 계속해서 다시. 이런 원근법에 의해서 연장선을 그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되는데 이 점을 세모. 소실점이라고 그런다. 아까 소실점 C1, C1. 예를 들어 평행한 철도선로가 거리에 따라 점점 가까워지다가 지평선에는 결국 만나도록 그림을 그리면 평면의 합폭 속의 철도감의 거림을 나타낼 수 있다. 소실점의 수에 따라서 1점 투시, 2점 투시라고 한다. 계속해서 소실점이라는 단어도 반복이 되고 원근법이라는 단어도 반복이 되잖아. 이미 소실점이라는 개념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양한단서, 단한단서 하면서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철길을 쫙 그려놓고 소실점 표현해놓고 이런 철길 같은 거 표현해가지고 했던 그림 상상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옆에다가 하향식이라고 쓰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배경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됐을 거고 없더라도 일단락의 주제 세팅인데 사실은 이거 좀 단락을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눠놓고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하향식 T1 주제 첫 번째는요 원근법이에요. 원근법을 표현하는 수단 C1 소실점. 그런데 초반부에 소실점 얘기 말고도 뿌옇게 표현한다? 이게 있었잖아. 이 단락의 주제일 것 같거든. 자, 다빈치는 이 같은 기본적인 원근법 대신 세모.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로 살펴. 세계 선명 다 떨어진다 아래로 살펴. 그러네. 1단락에 뿌옇게 해서 선명도가 떨어진다 현관펜 밑줄 치시고 연결해 놓으시면 글의 주제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주제 1단락에서 원근법 소실점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제는 2단락 C2라고 적어주시고 색의 선명도 뿌옇게라고 적어주시면
일단락 초반부에서 얘기한 뭐 푸른 빛깔, 뿌옇다, 예술, 현대과학 얘기한 흐름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 주제는 원근법 소실점이고 이단락 주제는 일단 원근법을 선명도가 좀 낮게 뿌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이단락 두 번째 줄 공기 원근법이라고 한다. 다시 원근법 현관표 이쪽을 쳐주세요. 그걸 뭐라 그랬다? 세 번째 줄 스푸마토다. 네 번째 줄 스푸마토 연기와 같이 사라지다. 연기는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연기와 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이 원리가 바로 스푸마토의 핵심이고 다빈치는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처리하여 원근을 나타내었으며 사물의 윤곽선 또한 흐릿하게 처리하였다. 뿌옇게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예술 형식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원근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다시 넘버 1 뿌옇게 넘버 1 선명하지 않게 넘버 2 뿌옇게 넘버 3 윤곽선 흐리게. 그러니까 원근법 세 가지로 표현해. 스푸마토는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선명하지 않게 뿌옇게 윤곽선 흐리게. 자연 속의 사물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죠. 선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선 그려놓고 가잖아. 단지 물체와 물체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게 간접적으로 선을 그린다. 관습적인 선 넘버 4라고 적읍시다. 다빈치는 당시 화가들과 달리 물체와 물체의 경계를 이루는 윤곽선을 선으로 그리지 않았다. 넘버 4. 아하. 즉 그래서 스푸마토 기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물을 선명하지 않고 넘버 2 뿌옇게 표현하고 넘버 3 윤곽선 흐리게 표현하는 건데 넘버 4 그 이유는 선은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 대신 세모 스푸마토 원리를 이용하여 흐릿하게 문질러서 처리했다. 넘버 5. 모나리자는 예시겠죠. 결과적으로 세모 치시고 이처럼 세모 치시고 자 그리고 현관펜으로 2, 3달 여기 2단락을 2단락과 3단락 사이를 끊어 봅시다. 그래서 2단락 위에다가 T1이라고 적어주시고 3단락 앞에다 T2라고 적어두시고 자 2단락 T1 뭐라고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스푸마토 기법은 넘버링 1, 2, 3, 4, 5가 있었던 거고 핵심은 흐리게 표현해서 원근법을 표현했다. 자 3단락 가봅시다. 자 대기 중에서 세모 치시고 빛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회화의 원근법을 기법으로 적용되었지만 세모 뉴턴에 의해서 17세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제 과거로 넘어간 거네. 자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서 C 빛이 굴절되고 E 푸른색이 생긴다. 결과 E. 자 17세기였어요. 뉴턴에다 뉴 크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뉴턴 생각은 이랬어. 구형 물방울이 굴절 푸른색. 18세기 세모 푸른 애들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세모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열리는 살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C 흡수되기 때문에 뿌옇다. E. 자 그럼 벌써 과학적인 원리잖아. 뉴턴의 생각이 있었고 18세기 여러 학자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원리는 뭐냐? 구형 물방울 굴절 푸른색 빛의 흡수 뿌옇게. 자 오른쪽 정량적 연구가 행해졌고 그 결과 매질 속을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경로 길이의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 밑줄 치세요. 이를 세모 남베르트 법칙 남 크게 써주시고 옆에다가 수식 원리 출제 설계. 그러니까 이게 빡세게 출제가 되면 아마 지수함수 내놓을 거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문제에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후 세모 빛이 통과할 때 시료의 농도에 위로화살표 비례하여 흡수된다. 농도가 짙을수록 흡수 많이 내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흑광되다 박스 밑줄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 농도와 매질의 두께에 비례한다. 비어 람베르트 법칙에다가 빛 크게 동그라미. 자 그러면 벌써 이 단락에만 4개가 나왔어요. 뉴턴, 몇몇 과학자들, 람베르트, 비어 람베르트. 자
네 개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정보량이 뻥 터진 거야. 그럼 정보량이 뻥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고 주제 구조 집중하라. 그래서 그래, 만약에 학자들 이름이 나오거나 여기서 원리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후처리해야지 하고 넘어가야지. 어차피 기억 못해요. 왜? 야, 이달락도 지금 간당간당해. 이달락 무슨 법칙이었지? 뭐 무슨 기법? 스푸마토 기법? 좋아. 원근법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1번 소실점, 2번은 얘가 뭔데? 스푸마토 기법이 뭔데? 5개가 있었단 말이야. 5개 얘기해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후처리를 생각하면서 구조 잡아줘야 돼. 해볼까요? 19세기 세모. 과학자 클라우디우스, 크게 동그라미. 기본적으로 세모. 하늘의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 뉴턴의 입장을 따랐다 하지만이 뒤쪽 하고 싶은 얘기겠죠. 수학적 계산을 통해 세모 치시고, 대기 상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물방울 기포가 존재하고 빛이 이것이 골조에 반사되어 푸른빛 나타난다고 봤다. 뉴턴의 주장과 다르다 세모. 비교되죠 라고 쓰시고 아마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대기 상층부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아마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한 것 같고, 하지만 세모. 이후에 어떻게 되냐, 비눗방울의 두께가 일정할 경우 내부 공기에 대한 압축력은 비눗방울 지름에 반비례하여 작은 물방울 압축력의 대기압이 2배, 3배가 되면 따라 달라졌으며 밝혀졌으면 세모. 이러한 상황에서 기포 내부를 공기가 밀어내기 때문에 세모. 대기 상층부의 물방울의 기포가 생성될 수 없다. 뭔 소리야 도대체? 자, 물방울의 압축력이 대기압이 2~3배다. C. 공기를 밀어낸다. E. 맞아. 그러면 대기 상층부에서는 압력이 세니까 물방울이 생성될 수 없다. 결과 E. 결국에는 클라우디우스의 반박을 한 것 같거든. 그쵸? 아니요? 계속해서 또한 세모. 수증기 기포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클라우디우스는 기포가 존재하고 푸른빛을 낸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단락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기포가 존재하고 근거, 푸른빛을 낸다 주장. 19세기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기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박 근거 라고 쓰고 거꾸로 화살표 해주세요. 그럼 벌써 우리가 몇 번이나 봤었던 과학 기술 지문 통시적인 흐름이야. 역사적으로 나열해 놓고 발견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발견하고 뒷받침하기도 하고 재반박하기도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주제는 알겠어. 대기가 뭐 색이 어떻냐, 혼탁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더 볼게요.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물방울 굴절과 반사한 것이라는 뉴턴과 클라우디우스와는 달리다 세모. 그럼 봐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리자 산란에다 C, 틴들에다 틴이라고 크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틴들은 부틸 질산음을 이용하여 구름을 형성시킨 후 태양이 이를 통과할 때 푸른빛을 발산시킴을 확인하였고 근거라고 씁시다. 결국 미립자에 의한 산란이다. 제일 중요한 건 미립자네. C라고 적어주시고 틴들 효과 박스 쳐주세요. 결국에는 이 단락의 주제는 뭐야? 틴들. 지금 무슨 얘기냐? 봐봐. 이게 그래. 그러니까 정보량이 터지잖아요. 다 끌고 올라 그러면 터져요. 1, 2단락은 끝났어 이미. 예술 끝이야. 자, 3단락은 뭐야? 기존의 관점들이야. 뉴턴은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 18세기 학자들도 저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리얼 람베르트 법칙이나 클라우디우스는 이런 생각들을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래. 뭐래? 틴들이 밝혔어. 미립자 산란 때문이다 라고. 이해됐어요? 정리하면 이거네. 현관펜으로 드디어 주제가 보이는 거죠. 다른 색깔 현관펜 들어보세요. 1단락 첫 줄, 하늘 푸른빛. 두 번째 줄, 먼 곳 뿌옇게. 이게 글의 주제인 거야. 그걸 예술 입장에서 본 거야. 1, 2단락은. 3단락은 보세요. 3단락 네 번째 줄, 구형의 물방울, 빛의 굴절 푸른색, 그 아래 푸른 하늘, 멀리 있는 산 뿌옇게. 자, 봐봐. 하늘이 푸르다는 제쳐둔 거야. 3단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왜 뿌옇게 보이느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그거는 비어 람베르트 법칙.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로 왔어요. 클라우디우스는 뭐라고? 첫 번째 줄 하늘의 색이 푸르다. 왜 그렇다? 기포 때문이다. 기포 때문에 푸르다. 하지만 기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뭐 때문이었다? 미립자 산란 때문에 푸른색이 됐다. 보여요? 이런 게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보일 수는 없어. 즉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흐름선상에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보이는 후처리 느낌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이것도 기출이야. 레일리 산란, 미산란이라 그래서 빛의 색을, 하늘의 색을 표현하는 기출지문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야. 이후 세모 레일리에 네 크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산소와 질소 분자에다 C, 하늘이 푸르다 E. 이러한 세모 넬리는 산란 이론을 정립했는데 부유하는 미립자든 질소든 산소든 10분의 1 크기 이하의 입자를 통과할 때 생기는 산란의 생기가 파장의 내제곱의 반비라. 일단 공식 나왔으니까 밑줄 치고 필요하면 나중에 정리해봅시다. 특세모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짧은 파장일수록 빛이 더 많이 반란된다. 짧다 아래라 살펴, 산란 더 많이 일어 살펴. 보라색보다 파란색을 더 감지하기 때문에 C 때문에 푸른빛이다 E.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역수관계 몇 줄? 예를 들면 세모. 자 벌써 수치라든지 여러 원리가 나오니까 이건 어차피 읽어봐야 머릿속에 남을 수가 없고요. 밑에다 써. 수치 발췌도 이라고 써주세요. 밑에다. 그래서 현상 설명하면서 끝났어. 자 그럼 봐봐. 이 정도 정리한 거야. 왜? 어차피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 구조 잡으면은 1, 2단락 주제는 뭐냐면 하늘이 파랗고 멀리 있는 게 뿌옇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일단은 원근법, 예술 기법에서 소실점을 통해서 선명도를 통해서 표현한 1, 2단락 주제에서 3단락부터는 이제 왜 파랗고 왜 뿌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뉴턴의 생각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생각이 있었으나 그걸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서 틴들과 네일리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흐름을 잡고 자 문제에서 어떤 원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전부 후처리를 해볼 거거든요. 따라봅시다. 1번 문제. 자 윗글에는 설명 위에다가 주제 구조라고 쓰세요. 항상 이런 문제는 주제 구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혹시라도 세부 내용 어그로 끌려가지고 박살날 일을 줄여준다 그랬어요. 1번 선지. 시대에 따른 대기 색채의 과학적 규명이 나타나 있다. 맞잖아. T2 주제 구조라고 써봐. 3단락부터 주제 구조 그대로 들어와 있죠. 2번 선지. 대기 색채의 과학 규명이 예술 분야로 거꾸로 간 거 아니냐? 예술 분야에다 T1, 과학 규명 T2. 맞지? 과학기술 나중에 성장을 하고 발전된 거니까. 아 이거 순서 뒤집어 놨구나. 정답 2번이죠. 구조라고 쓰세요. 순서 뒤집어 놨잖아. 딱 봐도 지금. 거꾸로 가야죠. 정답 2번. 이 느낌이라는 거야. 뭘 쓰잘데기 없이 세부 내용 발췌독한다고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내용일치. 내용일치라기보다는 주제구조라고 생각하시라고. 옆에다 쓰세요. 정보가치 일어서요. 정보가치 높은 내용 물어봐요. 1번. 대기 중에 부여하는 물방울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이거 되게 세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뉴턴에도 동그라미 치고요. 대기 중에 부여하는 물방울 밑줄 쳐서 물음표 해놓으세요.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겠어. 필요하면 그때 좁히고 발췌독이야. 2번 선지. 틴들. 아 이게 빛의 반사였나? 아까 무슨 미립자 산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 봐봐.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기억은 나요. 빛의 반사 물음표. 미립자 산란이라고 써. 잠깐만. 빛의 반사는 미립자 산란이 같은 거야? 다른 것 같거든? 나 얘 되게 아닌 것 같아요. 3번 선지. 다빈치의 그림. 자 봐봐. 이거 2단락 주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했니? 흐릿하게 표현했죠. 선? 아니야. 선은 관습적인 거였고 다빈치는 그게 아니라 뭉개가지고 흐릿하게 표현했다는 주제 따르면 얘도 아닌데? 역시나 정보가치 높은 내용 집중했더니 판단이 다 된다고요. 4번 선지. 빛의 굴절이냐 빛의 산란이냐. 맞네. 글의 주제 빛의 굴절 박스, 빛의 산란 박스.
뒤쪽에 뭐 틴들, 뭐 네일리 이런 아저씨들은 뒤쪽에 나왔잖아 지금. 아, 주제 구조를 이렇게 세팅해놨구나. 4번이겠죠. 발주독 들어가면 역시나 빛의 굴절, 초반부에 뉴턴이나 이런 애들 얘기했고 뒤쪽에서 빛의 산란 얘기하는 게 보였을 겁니다. 3번 문제 봅시다. 아, 푸른빛과 붉은빛의 파장 차이는 이거 마지막 단락이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 단락 원리라고 쓰시고요. 일단 저는 1번 선지는 잘 모르겠어서 물음표 하고 넘어갈게요. 필요하면 마지막 단락 발제독 하면 되니까 이거. 남베르트 법칙이요? 이게 뭔가 흑광도? 그러니까 주제가 아까 뭐였냐면 파란색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 일단은 흐릿한 이유부터 설명한다고 그랬었거든. 그거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거 한 90% 정도. 왜냐하면 비열 남베르트고 남베르트 법칙은 흑광도 얘기였어. 흑광도. 하늘 빛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3번 선지. 부유물과 대기가 없는 달의 하늘. 잠깐만. 근데 밀입자에 의한 산란이고 아까 뭐 산소 질소에 의한 산란이었던 것 같은데 대기가 없으니까 산란도 없다. 맞는 것 같다 이것도. 한 90%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밀입자. 뭐 질소나 산소라 그랬는데 밀입자는 바꿔 얘기하면 부유물 같고 질소 산소는 대기인 것 같고 다른 없으면 당연히 없겠지 얘도. 4번 선지. 고도에 따라서도 거리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아, 고도에다 C 그 다음에 색이 달라진다. E. 그러려나? 모르겠어 이거 솔직히. 4번 모르겠고 필요하면 좁히고 발주도 할게요. 5번 선지. 비눗방울 두께가 일정할 때 방울 크기와 압축력의 관계. 이거 아까 뭐 2달락이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 아까 어디 몇 달락? 4달락인가 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모르겠고 원리라고 쓰고. 그럼 판단이 안 되는 게 1번 같은 파장의 원리, 4번 같은 뭐 거리에 따른 색, 5번 같은 것들 맞죠? 자, 그러면 빨간색 펜 들고 펼치동 한번 해볼게요. 1번 선지부터 마지막 단락을 봤더니 자, 예를 들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푸른 빛은 400, 붉은 빛은 640. 그러면 파장의 길이는 붉은 빛이 더 길거든요. 그러네, 맞네. 봐봐, 얘기했죠. 수치 발차도 얘기했지. 숫자 어떻게 기억할래? 400, 640 누가 기억해요? 수치 발차도 했었어야 되는 거야. 맞네. 자, 4번 선지 볼게요. 고도에서 거리에 따라 색이 바뀌는지 원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딨나요? 그런 내용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더 먼 거리 유라사의 표. 푸른 빛은 우리 눈에서 더 먼 곳에서 유라사의 표. 거리가 멀어졌어요. 더 많이 산란되고 결과 E. 붉은색이나 주황색이다 결과 E. 아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산란도 많이 된다. 4번 선지. 거리 유라살표, 산란 유라살표. 그러면 푸른빛 산란 많이 되고 오는 거는 붉은빛이 보인다. 4번도 괜찮네요. 5번 얘기인데 그러면. 압력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왼쪽. 그러네. 오른쪽? 위에서 몇 번째 줄? 여기구나. 즉 클라우지우스를 반박하는 근거였던 거죠. 그래서 빨간색 밑줄 쳐보면 다른 과학자들은 실험에서 비눗방울 두께가 일정할 경우 내부 공개된 압축력은 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럼 5번 선지. 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크기가 줄었어. 지름이 줄었어. 반비례하는 거니까 압축력은 늘어야 될 거잖아. 근데 준다고 잘못 얘기했네. 정답 5번이구나. 됐어요. 이렇게 좁히고 발제도 가도 괜찮다. 자, 4번 문제 딱 봐도 지금 그림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옆에다 써. T1 예술, C1 소실점, C2 스프마톤. 보나마나
이런 기법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기의 반응 적절성 1번 가까울수록 크다는 스푸마톤이 소실점이니 소실점이잖아. 소실점이라고 쓰세요. 정답은 2번이네. 됐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나를 탐구해보래. 1번 미세먼지가 제거됐다 C 푸르고 선명하다 E.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옆에 이 원리가 뭐였냐면 미립자 산란이라고 써. 그러니까 대기 중에 미립자가 많으면 산란을 얘네가 시키기 때문에 덜 푸르고 덜 선명하게 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5단락 주제 구조 원리인 것 같고요. 가 앞에다가 박스 5라고 적어주시고 나는 박스 6이라고 적어주세요. 6번에 원리였던 것 같아. 자, 1번 선지에 흑광대에다 박스 치세요. 흑광. 말 그대로 광을, 빛을 흡수하는 정도니까 더 흐리게 보일 거 아니야. 흑광대 옆에다가 단어 뜻이라고 써놔. 야, 단어 뜻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지문 내용 정의도 진짜 정의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수준이에요. 2번 선지. 지금 얘는 5단락 주제이기 때문에 산소질소 산란? 산소질소에다 C라고 적으시고 산란에다 E라고 적으시고 일단 저 약간 보류할게요, 얘는. 왜냐면 더 푸른빛으로 보이는 거는 미세먼지가 없어서지 산소질소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 뭐 필요하면 좁히고 발제독은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에서 제거된 건 미세먼지인데 갑자기 산소질소가 나온다고? 뭔가 매칭이 안 돼. 일단 넘어가고요. 3번 선지. 나에서 붉은 빛의 노을을 본 것은 더 많이 산란됐기 때문이군. 봐봐. 우리가 아까 3번 문제 풀면서 보였죠. 산란을 많이 시키면 덜 보이지. 그 빛이 산란이 돼버렸으니 다른 빛이 보일 거 아니야. 기억나요? 아까 우리 이 원리 어디서 잡았지? 3번에 4번 선지에서 그 원리 잡았잖아요. 동일한 고도. 그런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푸른 빛이 많이 산란되고 붉은 빛이 남아서 붉은 빛으로 보인다. 자, 그 내용 핵심 원리였으니까 3번에 4번 선지 현관 비출 쳐주시고 2번 선지, 3번 선지 화살표 연결해 주시면은 푸른 빛이 산란됐기 때문에 붉은 빛이 남았다고. 보이죠? 그게 현관 패널로 4번까지 이어나가. 4번 선지도 마찬가지 올린 거야. 봐봐. 푸른 빛이 거리가 멀어져서 산란이 많이 되니까 붉은 빛이 남는다 그랬잖아. 근데 붉은 빛이 안 보이는 이유는 산란이 덜 됐기 때문이겠죠. 또는 거리가 짧았기 때문이겠죠. 정답 4번이네요. 됐어? 어떤 흐름인지 잘 이해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